친환경 에너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태양광 패널이잖아요. 근데요, 이 빛나는 기술 뒤에 사실은 우리가 곧 마주해야 할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, 그리고 그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8천만 톤. 이게 뭐냐면요.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쌓일 걸로 예상되는 폐태양광 패널의 무게입니다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에베레스트 산 8개를 합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와, 정말 어마어마하죠? 친환경의 상징이었던 게 이제는 거대한 쓰레기산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녹색 에너지의 역설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. 아니, 지구를 살리자고 만든 기술이 어떻게 또 다른 거대한 쓰레기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딜레마,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?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, 바로 이 역설 안에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어두운 전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바로 우리나라 한국연구진이 찾아낸 정말 놀라운 해결책인데요. 자, 그럼 문제에서 가능성으로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. 폐태양광 패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있잖아요. 이걸 재활용해서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주 비싼 촉매로 바꾸는 겁니다. 여기서 촉매가 뭐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 속도를 확 빠르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쓸모없어진 패널에서 미래 에너지의 열쇠를 찾아내는 거죠. 대단하죠? 근데 이 기술이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숫자 100%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재활용한 촉매로 만든 수소의 순도예요. 와, 100%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십, 수백 배는 더 비싼 백금 같은 기금속 촉매를 썼을 때랑 똑같은 그야말로 완벽한 성능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놀라운 부분일 텐데요. 킬로그램당 마이너스 7.14달러. 네? 마이너스라고요? 맞습니다. 수소를 생산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공정 중에 나오는 다른 유용한 물질들을 팔면 된다는 거죠. 와,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?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놀라운 숫자들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. 과연 실험실에서 나온 이 결과가 현실에서도 똑같이 나올까 하는 거죠. 지금부터는 이런 장밋빛 전망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.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왜 바로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랑 이걸 거대한 공장 규모로 키웠을 때랑 같을 수가 없겠죠. 이걸 규모 확대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.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. 패널마다 섞여 있는 불순물도 다 다를 거고, 또 이걸 오랜 시간 썼을 때 내구성은 어떨지,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다 극복해야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기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우선 첫째, 일부 기사랑은 좀 다르게 이 기술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수전해가 아니에요.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암모니아 분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입니다. 그리고 둘째, 막 5배 효율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원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수치는 아니고요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아까 봤던 그 마이너스 비용 있잖아요. 이건 아직 폐패널을 모으고 옮기고 하는 전체 공급망 비용이 빠진 아주 초기 단계의 계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결국 이 기술이 진짜 돈이 되는지 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따져봐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. 폐패널을 어디서 어떻게 모으고 옮기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지, 또 패널 종류마다 불순물이 다를 텐데 이걸 깨끗하게 만드는 비용은? 이런 모든 과정의 비용을 다 합쳐봐야 하는 거죠. 이걸 전문용어로 생애주기 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뭐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는 뜻이겠죠. 자, 그럼 이 유망한 기술이 실험실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 실생활에 쓰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할까요? 상용화로 가는 길,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허들이 있다고 말합니다. 첫 번째, 진짜 돈이 되는지 경제성을 다시 따져봐야 해요. 아까 말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요. 실험실에서 말한 그 마이너스 비용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지 증명해야 하는 거죠. 두 번째, 기술적인 안정성. 그러니까 이걸 크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돌려도 문제가 없는지 내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망 표준화. 이 패널, 저 패널, 종류도 다르고 상태도 제각각일 텐데 이걸 효율적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. 전문가들은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처음 1, 2년은 대규모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엔 장기 내구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공급망을 만들고 경제성 모델링까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시간표를 보면서 이 기술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.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아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기술에 계속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? 사실 과장된 기대 같은 걸 싹 걷어내고 봐도 이 연구가 가진 핵심 아이디어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순환 경제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순환 경제 들어보셨죠?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쓸만한 걸 꺼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거예요. 아예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보는 거죠. 바로 이 기술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환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. 이게 바로 순환 경제의 핵심이고 진짜 혁신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연구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격입니다. 첫 번째 토끼는 환경적 시너지. 아까 봤던 그 8천만 톤짜리 쓰레기산 문제를 청정 에너지를 만들면서 해결하는 거고요. 두 번째 토끼는 경제적 잠재력. 그냥 돈 들여서 버려야 했던 골칫덩어리가 이제는 오히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환경적인 골칫덩어리를 기회로 바꾼다. 네. 우리가 수많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알면서도 이 연구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과연 이 태양광 패널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술들이 먼 미래에는 또 다른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을까요? 이 기술은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